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안동대학교의 신종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채소류 시설 재배를 위한 ICT 적용 기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팜이 되게 대세인데 왜 조금 시대가 지난 것 같은 ICT 적용 기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스마트팜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농업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차 산업에 속하는 분류이고 여기에 이제 ICT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결국 이 ICT 기술을 왜 접목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기존의 농업에 의해서 만들어져 내는 농업 생산, 농업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농산업으로 본다면 농업 생산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가공이나 유통까지도 다 농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농업이라고 하면 어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업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는 순간 이윤 추구가 주된 목적이 되겠죠. 이런 주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가장 단순한 골은 생산비를 가장 줄이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데 기존의 농업에서 ICT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스마트팜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어느 쪽에 포커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ICT 시설원예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스마트팜에 가깝다라고 하던 그런 인식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그런데 스마트팜은 꼭 눈에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움직이는 어떤 동력기나 또는 예를 들면 온실이 자동으로 막 움직이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뭔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농업이 진행이 되는 것들로 일부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농업에서 스마트팜이 적용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런 신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얼마나 더 생산비를 최소화하는데 그리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고도화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농업 ICT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다 포함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시대가 흐르면서 어느 순간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스마트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농업에 대한 어떠한 진보나 기술의 진보나 그런 생산성을 위한 그런 연구들이나 또는 노력들은 꾸준히 되어왔죠. 그 중에 조금 더 많이 변하게 되었던 시기가 이런 ICT 기술들이 접목되면서부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술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설 원해에만 접목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채소류만 보다 하더라도 채소를 재배하는 그리고 가공하는 유통하는 이런 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재배 생산만 보더라도 묘를 기르는 육묘 분야나 아니면은 이파리를 만들고 줄기를 만드는 그리고 과실을 맺게 하는 꽃을 피우는 이런 단계까지도 전부 다 재배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CT라고 하는 기술들이 시설 재배를 통해서 채소류의 생산성을 많이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팜 하면 흔히 온실을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 그 온실만이 스마트팜은 아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CT가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마트팜 그리고 이 스마트팜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가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은데요. 먼저 ICT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ICT 또는 ICRT라고 농업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ICT에서 I는 문자 그대로 인포메이션, 정보이죠. C는 또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신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T는 그냥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면은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근데 여기 R이 하나 더 붙었는데 R은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은 왜 굳이 붙여가지고 우리 흔히 ICT에도 다 알아듣는데 ICRT 이렇게 부르느냐? 농업은 사실은 가장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대부분 다 똑같이 대답을 하세요. 아,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사회 문제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고령화가 돼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 중에 물리적으로 무언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다른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로봇이 되는데 이런 로봇들이 다 포함된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은 농업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는 것들 중에 조금 더 기술, 생산이나 유통 쪽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ICRT를 접목하는 그런 기술들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로봇 관련된 말씀은 저는 전공이 식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기 조금 힘들고요. 그렇다고 제가 정보통신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T 하면은 이전에 몇 년 전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한 7, 8년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같이 떠올리시는 게 IoT 떠올리실 거고 그때 빅데이터 뭐라 하던데 모바일, 웨어러블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하실 겁니다. 그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뭔가 포커싱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농업에서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스마트팜 지금은 또 탄소 중립 이런 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더 이전에 보면은 이런 ICT 적용 그 이전에는 농업에서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 종자가 농업의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보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 ICT라고 하는 것들은 창조 경제의 기반이야. 그리고 ICT를 하기 위해서는 IoT나 BMW, 농업 ICT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창조 경제의 기반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셔서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IoT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사물이 인터넷, 사물의 인터넷이니까 사물이 인터넷이 되면 IoT라고 볼 수 있는데 이 IoT라고 하는 게 사물이 인터넷이 되는 거. 뭐가 사물이 인터넷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우스라든지 또는 키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이 당연히 연결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컵이라든지 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탁상용 온도계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굳이 이게 농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농업에서 아주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ICT 기술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온도를 재는데 어떤 제가 온실을 갖고 있든 농장을 가지고 있든 온도계를 하나만 꼽아서 재기에는 힘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농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온도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꼽아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지는 온도계를 일일이 사람이 가서 보려면은 물론 가서 봐도 되긴 합니다만 면적이 넓거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그러면은 일일이 보면서 체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게 만약 인터넷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IoT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스마트팜을 하는 데는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했던 게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모바일이랑 웨어러블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지금 사용을 대부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은 핸드폰 생각하시면 될 거고, 웨어러블 기기 요즘에 뭐 스마트워치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 것들 이용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잘못 접근하고 계신, 잘못 이해라기보다 잘못 접근하고 계신 내용이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 데이터가 많은 거.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은 빅데이터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빅데이터가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은 빅데이터입니까?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1GB의 온도, 1GB 외장 하드의 온도를 쭉 다 모으면 이거는 빅데이터인가요? 그 정도 되면 빅데이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1기가보다 더 큰 10기가 또는 100기가 또는 1테라, 2테라, 3테라 단위가 점점 올라가서 모으면 그거에 비해서는 1기가에 의한 온도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아닙니까? 물어보고 잠깐만 생각해보니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구나. 이렇게 보통 대답을 잘 못하시곤 하는데 빅데이터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사실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데이터가 많은 거는 많아요. 많은 건 많은데 제가 나름의 결론을 내린 어떤 정의라기보다 접근하는 그런 논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의미가 없었다라기보다 의미를 두지 않았던 어떤 데이터에 의미를 두는 과정, 그 행위 자체를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조금 접근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물이 빛을 받아야지 크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식물이 빛만 받아서 크느냐, 온도도 필요하다, 온도도 데이터로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건데, 그러면 식물이 빛 받고 온도 있고 물 주면은 그냥 알아서 잘 커야 되는데, 물론 잘 큰다는 거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내 마음대로 크지 않느냐라고 봤더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도 식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농장에 하루에 한 번 가서 보는 거, 2번 가서 보는 거, 3번 가서 보는 거, 식물들이 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크게 반응을 합니까?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노래를 틀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온실을 지어가지고 온실에서 어떤 식물을 기르는데 어떤 온실에서는 발라드 음악을 계속 틀어주고 어떤 온실에서는 재즈 음악을 계속 틀어주고 어떤 온실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계속 틀어주고 어떤 온실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음악을 계속 틀어주고, 그럼 식물이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데요? 그거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반응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다르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쭉 찾아가는 그런 과정, 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두지 않았던 어떠한 변수라고 하는 거죠. 대상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변수에다가 의미를 두는 과정. 소리라고 하는 게 음파도 있을 거고, 템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식물이 크는 데는. 그런데, 식물이 여기에도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의미를 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ICT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일단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어떤 전기적인 신호로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센서라고 하는데, 센서 노드는 말이죠. 센서의 끝단에서 그런 것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미들웨어, 서버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어떠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숫자로 만든다든지 문자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센서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그런 원리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열전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외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산화탄소 측정기나 광도계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측정하는 것도 있고,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일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문자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변환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 것들을 게이트웨이랑 미들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다 자세한 설명들은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ICT에서 I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끝날 때까지 이것만 강조를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포메이션입니다. I예요. 자, 그러면 이 I가 뭐가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I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데이터. 데이터 당연히 인포메이션이죠. 자,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에서 어떤 물리적인 값, 화학적인 값, 생물학적인 값, 이런 밸류들을 받아야지만 그거를 컴퓨터의 문자나 숫자나 이런 것들로 기록도 하고 표시도 하고 할 텐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지는지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 센서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류죠. 이게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전기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전기의 흐름, 전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전기가 흐르는데 얼마만큼의 세기로 흐르는지 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전자가 흘러가는데 방해를 하는 그런 요인들인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I는 R분의 V고 V는 IR이고,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많이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보던 기술 시간에 배우던 그런 내용들인데, 결국 이런 신호들에 의해서 다 센서가 어떤 물리적인 양을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측정된 센서들에 의한 데이터들이 결국은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계산되고,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환산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어떤 것까지 영향을 주느냐, 어떤 것들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신호에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이런 신호조차도 결국은 하나의 데이터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기준에서는 이렇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신호가 켜져라, 꺼져라, 켜지라고 하는 데이터, 꺼지라고 하는 데이터, 모두 다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다시 말해 정보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식물과 관련된 정보,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은 센서의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양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발달할 수가 있는데, 개발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식물에 대한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식물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아직까지 정량화해서 어느 누군가가 딱 정의해주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증가할 때는 식물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물을 이렇게 줄 때는 식물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산탄소가 이만큼 들어갈 때는 식물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바람이 이만큼 불 때는 식물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데이터에 의한 식물이 반응하는 데이터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예요. 인포메이션이라는 얘기죠. 자, 이 인포메이션에 의한 그런 관계들을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요런 관계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쌓이면은 식물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현상을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표나 문자로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식물 생육에 대한 모델이 많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스마트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중요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술들이 어느 나라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많이 발전해 있죠. 핸드폰,
어딜 가나 잘 우리가 통화도 하고 뭐 인터넷도 하고 산속에 가도 인터넷이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다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통신할 건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프로토콜들은 되게 많죠. 뭐 애플톡이라든지 IBM, IP, 모바일, TCP, IP,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런 약속들도 있고 뭐 국제규격인 ISO 그리고 Virtual Private Network이라고 하든지 이런 프로토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은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선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대를 떠나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물론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런 기술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기술들이 이제 결국 무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칩이 또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를 가지고 어떤 인식을 하는 RFID라든지 뭐 유비퀴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면 US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에도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생산 이력제 이런 택 하나에 조그만한 요만한 스티커 같은 건데 정보를 다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과 이거는 어떤 품종이고 언제 어떤 약을 쳤고 언제 수확을 했고 저장을 얼마만큼 했고 그래서 당도는 얼마만큼이고 이런 정보를 넣어놓고 유통을 하게 되면 유통 단계에서 쭉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정보만 읽고도 분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 특히 시설 자동 제어 시설에서는 PLC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요거는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해서 전기의 신호를 전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두 가지 신호밖에 없거든요. 켜지고 꺼지고. 자, 이걸 켜고 끄고를 암호화해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기판에 넣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PLC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유선 통신 중에서는 RJ24라든지 RS23 이런 규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시리얼 포트라고 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RJ45 자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인터넷 케이블이죠. 인터넷 케이블 요 안에 자세히 보시면 8가닥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광랜 이하급 1기가 이하급에서는 2가닥만 있으면 되고 그 이상에서 4가닥이 필요하고 나머지 4가닥은 아직 쓰이지 않고 있는 그런 가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선 통신도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고 있는 거 와이파이 우리가 흔히 익숙한 와이파이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근거리 통신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블루투스 통신도 있고 그 이외에 적절하게 이 둘의 관계를 약간 절충한 지그비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무선 통신 기술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제어기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IoT를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원래 여기 보시면 기가 인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죠. 기가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KT 연결이 되었죠. 자 여기서도 우리 농업에 거기는 원래 정보통신하던 그 기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림을 많이 그렸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넘었죠. 자, 이때부터 쭉 농업에 대한 관심에 ICT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ICT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스마트 온실 환경 제어라든지 뭐 폐쇄형 식물 공장, 지금은 뭐 수직 농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도 ICT 적용 기술이 적용될 수 있고요. 생육을 진단한다든지 생산량을 예측한다든지 재배 생력화를 도모한다든지 경영 관리를 한다든지 농산물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데 전부 다 ICT, 즉 이 전체가 다 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ICT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IC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농업 분야에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 생산, 관리라고 하는 부분, 세 개로 나눠봤을 때 먼저 환경에 대한 부분이죠. ICT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 환경관리 자동화,
사실은 온실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하는 거, 많은 스마트팜 하면 떠올리는 그런 내용들이죠. 양익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팅 값에 의해서 천장 열리고 스크린 쳐지고 뭐 보고 시스템 나오고 관수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다 이거 하나에 다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그 이외에도 유통에서 보시면 이송 공정 자동화 이런 것들도 ICT 적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격 무선에 의한 통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원격 제어 가능하게끔 합니다. 자, 원격 제어는 뭐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이 없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쉐어웨어 프로그램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경 제어에 적극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작물 생육 기반의 개별 제어 이런 것들이 결국 ICT가 적용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되어야지만 우리는 스마트팜의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당연히 생각해야죠. 결국은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산 관리 부분인데, 생육을 진단한다든지 병해충을 진단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도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연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식물과의 관계에 대한 모델링, 빅데이터,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재배자가 스마트팜을 적용을 해가지고 스마트팜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또 기후변화가 엄청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상기후 대응이라든지 공정묘 저장 출하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도 ICT가 당연히 적용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CT 적용 경영관리 부분에서는 생산 이력 관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RFID, USM 적용 농산물 유통관리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인포메이션이 중요합니다. 제가 끝까지 인포메이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식물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려면 식물을 아셔야 되고, 동물에 대한 스마트팜을 하시겠다 하시면 동물을 아셔야 되고, 결국은 타겟팅을 하는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결국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게 환경 데이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환경 데이터도 당연히 수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계측이나 제어 변수를 어떤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관계들을 한번 짜보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런 변수를 설정하는 거, 예를 들면 온습도, 광도, 수분, 관수, 냉난방, 차광 이런 것들 전부 다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대상의 특징들이죠. 변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 플랫폼 통신에 대한 규약도 통일이 되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온도 센서가 고장났는데 나는 이쪽 회사에서 연결되어 있는 온도 센서를 쓰려고 하니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미들웨어나 뭐 게이트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편의점에 가가지고 우리 사탕 사듯이 껌 사듯이 온도계 하나 주세요. 온도계 가격대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비싸지만 조금 더 정확한 게 필요해요. 나는 500원짜리 살래요. 나는 10원짜리 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서 바로 꼽아서 쓸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이런 통신 규약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기관에서도 쭉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형태가 통일이 되면 ICT가 조금 더 빨리, 즉 스마트팜이 우리나라가 접목을 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질문이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안동대학교 스마트 원예과학과 신종화입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후에 또 다른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